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한중 관계에서 쟁점이 되었던 이 사드 배치,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배치에 관련된 분쟁, 한국과 중국 간의 분쟁을 해결을 하는 합의문이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이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이 사드 배치 논란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하면은, 이게 원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공격하는 공격용 미사일을 배치한 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국가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돈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고 미군이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배치한 것입니다. 우선은 미군을 먼저 보호를 해야 되겠다. 부수적으로 한국의 일정 부분을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그러나 지금 성주에 배치된 사드로서는 보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개입할 하등의 명분이 없었는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여론이 한국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를 하는 여론이 일어나니까 중국이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는, 이것을 우리가 쟁점으로 활용을 하면은 한국을 굴복시키고 동시에 한미 간에 균열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리하여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겠구나. 거기서 더 나가서 한미일 협력 관계까지 틈을 벌릴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때 만약 한국의 여야,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살고 죽는 문제고, 이건 철저하게 방어적 무기고 철저하게 주권이다, 안보 주권의 문제니까 어떤 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참견을 할 수 없다 하는 확고한 단합을 보여주었다면은 중국의 이 시비는 절대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사드 문제가 된 것은 한국의 분열, 국내의 분열이 불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좌파 세력이 불러들인 것입니다. 좌파 세력의 노림수는 어디까지나 한미동맹 약화고 반미고 친중이고 친북이니까 그런 국익을 훼손하는 일을 예사로 하죠. 그리하여 중국이 문제를 제기를 함으로써 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게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 중국의 무리한 압박에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박수를 치려면 손이 두 개가 맞아야 됩니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시비, 이것을 불러들인 남한의 종북 좌파, 이른바 진보 진영의 손바닥, 이게 두 개가 합쳐서 사드 문제라는 게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드 문제는 한국의 내부 분열 세력이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드야말로 아주 한국 좌파 진영의 반역적인, 반대한민국적인 반대였습니다. 더구나 민간인이 사드 기지를 포위를 해가지고 군인들이 물자를 수송하지 않도록 검문을 하는, 민간인이 불법 검문을 하는 것을 이 정부가 방치하는 공권력 마비 사태, 국군에 대한 모독, 이런 것을 본 중국은 자신 있게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해가지고 중국에서 한국 제품이 잘 팔리지 않도록 하고, 더구나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을 줄이고 하는
이런 경제 보복을 한 것입니다. 정경분리가 원칙입니다. 또 WTO 체제에 들어간 나라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한 것은 이 자체가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중국 편을 드는 세력이 워낙 강하고 집권 세력을 지지한 계층이 바로 그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이었으니까 얼마나 중국으로서는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야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중국의 개입이 사드 논란이라는 이름으로, 사드 논란이라고 하면 안 되죠. 중국의 압박, 중국의 불법적인 개입,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사드 논란이란 말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드 논란이란 말은 중국도 일리가 있고 한국도 일리가 있다, 이런 아주 중립적인, 적과 아군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때 논란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합의문이 나왔는데 이 합의문을 읽어보면은 결론적으로 이것은 1636년에 있었던 병자호란 이후에 최악의 대중 굴욕 외교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합의문 때문에 한미일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합의문으로 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종속적인 입장에 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합의문으로 해서 한국은 우리 안보의 미래를 저당 잡혔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런 굴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병자호란은 전쟁에 져서 그런 굴욕을 받아들였지만 전쟁에 지지도 안 하고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대중 억제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국가 이익을 포기한 예는 아마 우리 민족 사회에 유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최근 한중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콩시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 조리 간의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외교당국 간의 소통을 진행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이것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현이라고 해야죠. 한반도 비핵화 실현하면은 한국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미래에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도 안 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한다는 뜻이 한반도 비핵화란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용어입니다.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에 합의했다, 이렇게 해야죠. 이어보겠습니다.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이 굽히고 들어갑니다. 방어용 무기를 배치하는데 또 중국에 대한 탐지 능력이 극히 제한적인 이 무기를 배치하는데 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을 합니까? 더구나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이 외교상으로 인식하고라는 말은 상당히 받아들인다는, 동의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측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중국은 이번 합의에서 양보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반대한다고 합니다.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답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이것은 오만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관심 있게 봤다. 그 다음에 한국 측이 약속한 관련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희망한다. 한국이 약속한 것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 벌써 한국을 을러보고 중국이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양측은 양국 군사 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문제 관련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계속 중국 측한테 중국 측의 우려를 해소시켜준다는 명분으로 사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보호해라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측은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이게 이번 이 합의문의 가장 우리한테 독이 되는 굴욕적인 조항입니다. 중국 측은 MD 구축은 미슬 디펜스인데 미사일을 방어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미국이 일본, 한국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만들자 이렇게 했더니 김대중 정부 때 반대를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일본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거의 완벽한 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빠져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되느냐.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매우 어려운 군사기술입니다. 이것은 미국만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한국의 약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1차적 정보를 얻을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군사위성을 가진 나라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미국, 일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미국, 일본과 함께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지난 2000년대부터 2000년 초기부터 들어갔더라면은 이미 상당한 사드를 포함한 단단한 2중, 3중의 육해공에 걸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놓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빠졌어요. 그런데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보 기능이 없으므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국민들한테 계속 속이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가, 과거 정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 더 못을 박아가지고 앞으로 MD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사드도 추가 배치하지 말라.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성주에 배치한 사드 가지고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을 방어하려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은 수도권 2,500만을 북한 핵미사일 사정거리 안에서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로 벌거벗고 노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쏘면은 수도권에서는 이것을 요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야 합니다. 미국이 대신 요격해 줄 수도 없어요.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수도권을 무장 해제 상태로 벗겨진 상태로 그냥 노출시켜 놓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죠. 그런 요구를 했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거기에 응했습니다. 세 번째,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미일 군사협정,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 미국과 일본은 동맹관계, 한국과 일본은 우호관계,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는 전방사령부는 용산에 있지만은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본에 있는 미군이 출동해야 된다. 따라서 한미일 사이에는 미국을 중간에 끼워가지고 사실은 한미일 동맹관계다. 군사협력관계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 군사협력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요구를 했는데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럼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이 뭐냐?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앞으로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 MD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드 추가 배치 없다. 한미일 관계가 군사협력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하나가 한국의 안보, 외교의 진로,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계되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긴 합의입니다. 아니, 양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양보했어요. 국가의 안전을 양보를 했습니다. 동시에 국가의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유, 평등, 인권, 국제법 규범과 같은 이 문명국가가 가지는, 누리는 그 가치관을 양보하는 거하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사진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이 없어요. 이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MD 구축에 미국과 협력 안 한다. 한미일 군사 협력 관계를 안 가겠다. 이 약속은 한국이, 쉽게 말하면 한국이 해양 세력, 자유 진영에 머물지 않고 중국 쪽으로 다가가겠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유라시아의 3대 독재국가 쪽으로 다가가겠다. 과거에 6.25 때 이 3자가 뭉쳐가지고 6.25 남침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 범죄 집단들이죠. 그쪽에 다가가겠다. 아니, 그쪽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다 수용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가적 진로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주는 약속을 너무나 쉽게 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여기에서 얻은 게 없어요. 문제는 사드, 그동안에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이 한국 기업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서 사과 하나 받은 게 없고 오히려 앞으로 계속 재론할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보한 것은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 안보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미사일 방어망의 구축,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지금 가담 안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이 사람 사는 이 나라에서 미래에 뭘 안 하겠다고 약속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래에도 미사일 방어망에,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지 않겠다. 미래에도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겠다. 미래에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버리면은 미래까지도, 현재뿐만 아닙니다. 현재의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보까지도 중국한테 상납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 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 간 교류 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정상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중국 사람이 한국에 여행 가는 것도 이제는 허가하고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도 풀겠다. 그건 당연히 했어야죠. 당연히 했어야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동안에 부당한 국제법을 위반한 그 압박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야 되죠. 사과를 해야 되죠. 재발 방지를 약속했어야죠. 말도 아닌 주권 침해의 주장을 해놓고 그것을 풀어주는 것을 무슨 선심 쓰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 미국과 한 약속과 이게 상치됩니다. 미국과 한 약속. 이 지난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 성명이 있습니다. 이 공동 성명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일 3국 안보 및 방위 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정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기존의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것은 명백하게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한다. 이런 약속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앞으로 더 강화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삼노라고 하는, 삼노는 뭐냐? 강 외교장관이 세계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미 MD에 불참한다. 한미일 군사 동맹, 군사 협력 관계 구축을 하지 않겠다. 이미 군사 협력 관계가 되어 있는데 구축 안 한다면 그럼 폐기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약속인데 지난 7월에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한 협력,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하고 이번에 중국과 약속한 것은 완전히 배치됩니다. 이거는. 그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배치되어서 한국의 국가 이익이, 한국의 안전이 더 정진되면 뭐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약속을 어기더라도. 그러나 그 결과가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 타격을 가한다. 이 점에서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곧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둘러 한중 간에 합의를 한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과 시진핑 사이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그렇게 중요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합의를 해놓았으니까 앞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말 궁금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 외교에 대해서 조그마한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균형자는 힘이 있는 나라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균형자 역할을 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어떤 균형자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유럽에서 프랑스나 독일처럼 강한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유럽 전체의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영국이 해왔습니다. 시소를 타는데 어느 한쪽이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시소가 기울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시소가 균형을 맞추도록 반대편에서 항상 이 패권 국가가 유럽에서 등장하지 않도록 그 패권 국가를 포위하는 나라에 가세를 해가지고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강대국이라 해야 되고 핵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핵무기를 가진 나라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균형자 역할을 한다고 해놓고 그 의도는 뭐냐? 반미를 한다든지 한미일 동맹에서 벗어나가지고 중국하고 가까워진다든지, 더 심한 경우에는 차라리 한국이 중국, 북한, 러시아 쪽으로 붙는다. 대륙 세력으로 붙는다. 이런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균형자 역할을 한다. 균형자 역할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이 의도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 균형자가 결국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 보는 나라로 남겠다. 그걸 일종의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나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라,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서 붙었다가 하는 나라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해서 이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크나큰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핵우산을 제공해 줄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 주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 파견되는 함정과 항공기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는 돈독해야 합니다. 안보 문제에 관한 한. 그런데 우리의 안보를 도와줄 능력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오히려 방해하고 싶은 중국으로 붙어버린다. 말하자면 본처와 헤어져가지고 젊은 첩과 뭘 해보겠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도 역사에 다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그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중간에서 장난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난치다가 양쪽으로부터 다 경멸을 받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속으로 아마 한국 문재인 정부를 경멸해 맞이할 것입니다. 중국은 과거에 대제국을 운영한 외교의 달인들이죠. 이런 나라는 힘만 믿습니다. 힘. 자주성이 강한 나라, 주체성이 강한 나라.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그런 나라가 신라였죠. 신라 같은 나라. 당나라가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딱 당나라와 결전해가지고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때 김유신이 이야기하기를,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이런 자주국방 의지를 가진 신라 같은 나라를 존경하죠. 그리고 베트남 같은 나라. 베트남에 대해서 만약 중국이 이런 관여를 했으면 베트남은 당장 전쟁하자고 했을 겁니다. 베트남. 이런 나라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이런 대중 굴욕은 장기적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은 역시 조공국가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조공국가처럼 다뤄야 되겠구나. 이젠 자신이 생겼다.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니까 한국을 우리 편으로 당기면은 한미일 이 삼각동맹관계, 중국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동맹관계를 약화시키겠구나. 이제는 사드를 꼬투리로 잡았던 우리의 대한 압박 외교가 드디어 성과를 거두었다. 조금 있으면 트럼프가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것이다. 갈등을 빚는 만큼 한미 관계는 멀어질 것이다. 그러면 한미 동맹도 우리가 해체시킬 수 있겠구나. 또는 무력화시킬 수 있겠구나. 또는 한미 동맹을 어떻게 보면은 평화유지군 정도로 중립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합의가 장기적으로 봐서 대한민국이 좌파 집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그리하여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한미 동맹에서 이탈해서 대륙의 독재 국가권으로 다시 끌려가는, 조선조 시대로 돌아가는 첫 문턱을 넘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을까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국민들. 국가가 잘못하면 국민들이 주권 행사를 통해서 그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이 대중 병자호란 이후에 최대의 굴욕적인 이 합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비판을 가하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